2020년 1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30일 남았습니다.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에 필리핀 직원이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25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2020년 세계 한인의 날 유공 포상자 전수 및 타운홀 미팅이 연기됐습니다. 또한 대사관은 긴급한 민원이 아닐 경우 추후 공지할 때까지 대사관 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사관은 민원실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 세부 분관에서는 지난 10월 5일 제14회 세계 한인의 날 유공 정부 포상자로 선정된 세부 한인회 조봉환 한인 회장에 대한 국무총리 표창 전수식이 진행됐습니다. 세부 한인회 조봉환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회장을 맡아 필리핀 현지 사회화의 우호 상생 및 교민들의 단합과 권익 증진,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전수식에는 엄원재 세부 분관장을 비롯해 세부 한인회 임원들이 참석해 수상을 축하했습니다. 대통령 반부패위원회는 공공고속도로 사업분야 부패에 연루된 공무원 목록에는 12명 미만의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 그레코 베이지카 의원은 수요일에 의원들의 이름이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이미 제출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두테르테 대통령은 공공고속도로 사업부에 부패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름 목록을 받았지만 입법부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정보를 옴부즈맨 사무실에 회부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궁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건강 및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벼룩시장 또는 시장 운영자에게 폐쇄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해리루코 대통령 대변인은 연말연시가 다가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벼룩시장으로 몰려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지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한 매장 내에 제한된 수의 쇼핑객만 입장할 수 있으며 쇼핑객을 위한 지정된 입구 및 출구 지점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로브레도 부통령이 필리핀 K-팝 팬들이 태풍 율리시스 피해자들을 위한 구호품 전달에 대해 감사를 전했습니다. 부통령은 K-팝 팬들이 태풍 피해자들을 위한 우리 사무실의 구호 노력을 통해 그들의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감동적이라고 SNS에 게시했습니다. 부통령 사무실의 구호품을 전달한 팬클럽은 방해담 팬클럽과 블랙핑크 팬클럽으로 알려졌습니다. 필리핀 백신 책임자인 갈베즈 장관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2021년부터 6월까지 필리핀에서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6천에서 7천만 명의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수치는 필리핀 국민 1억 700만 인구의 60에서 70%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백신 배포가 2021년 말 또는 2022년 초에 시작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갈베즈는 1차 접종 대상인 3,500만 명에 대한 명단은 보건부가 마련하고 있으며 의료 종사자, 군인 및 경찰, 교육부서의 근로자 및 가난한 사람들이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백신 보관과 유통에 필요한 극저온 창고 확보에 관련 기업 컨소시엄과 협상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갈베즈 장관은 중국 제약회사인 시노박 바이오텍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 백신의 최대 5천만 용량을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시노박을 공급처 중 하나로 보고 있으며 2천만에서 5천만 회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영국, 인도, 호주 등이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시노박 백신은 이미 필리핀 식품의약국에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 실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RT-PCR 검사 가격 범위를 설정해 발표했습니다. 듀크 보건부 장관은 민간 및 공공실험실에서 역전송 중합효소 연쇄 반응에 대한 가격에 대해 공공실험실에서는 검사당 3,800페소, 민간 실험실에서는 최저 4,500페소에서 최대 5,000페소의 가격을 책정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가격 설정은 접근성과 경제성을 보장하기 위해 코비드19 테스트 및 테스트 키트의 가격 상한선을 구현하라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과되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인천에서 마닐라
일공항으로 입국하던 한국인 2명이 가짜 결혼증명서를 소지한 채 필리핀 입국을 시도하다 발각되어 한국으로 다시 추방되었습니다. 인천에서 아시아나 항공편을 이용해 입국한 28세의 김모 씨와 24세의 이모 씨는 가짜 관광비자와 결혼증명서를 제시했으나 이민국 법의학문서연구소의 확인 결과 위조문서로 확인되었습니다. 2명의 한국인은 이민국 직원들이 필리핀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국은 2명의 한국인은 재입국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되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행 제한이 부과된 상황에서 가짜 문서를 사용하는 것에 모련대 이민국장이 경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17일에도 세부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던 2명의 한국인이 가짜 결혼증명서를 이용해 입국하려다 발각되어 추방된 바 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은 20일 현재 577만 8,615명의 필리핀 국민이 필리핀 신원 확인 시스템의 1단계 등록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1단계 목표인 900만 명 중 58.7%를 달성했습니다. 통계청은 현재까지 등록자의 89%는 은행 계좌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계청은 앞서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주 등록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식 신분증을 제공함으로써 신분증은 저소득 가정이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향후 정부 보조금을 더 빨리 분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하원은 영화, 텔레비전, 라디오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는 에디 가르시아법을 화요일 승인했습니다. 이번 통과된 법안은 TV 시리즈 녹화 중 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진 에디 가르시아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주 또는 대표와 근로자 또는 독립 계약자 간의 고용 계약을 요구하며 보상 가능한 근무 시간에 대한 조건을 설정합니다. 법안에 따르면 정상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으로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며 식사 시간을 제외하고 간헐적 또는 연속적으로 제공됩니다. 미성년자의 근로시간은 아동학대, 착취, 차별에 대한 아동 청소년 특별보호법에 준수해야 합니다. 필리핀 하원은 24일 밤에 인터넷 거래에 종사하는 소비자와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부서를 만드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법안은 인터넷 소매, 온라인 여행 서비스, 디지털 미디어 제공업체, 승차 서비스 및 디지털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거래를 포함하여 인터넷을 통한 모든 B2B 및 B2C 상업 거래를 규제합니다. 제한된 법률은 이미 배송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주문을 취소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송 직원에 대한 불친절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주문한 음식이나 식료품의 배송이 예상 도착 시간보다 최소 1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소비자는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모든 전자상거래 업체는 온라인 인증마크를 획득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필리핀 하원은 건축 허가증 발급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나무 심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업용 개발자는 500평방미터의 프로젝트마다 나무를 심어야 하며 주거용 건물의 경우 250평방미터당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필리핀 하원은 부모가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2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법안, 학교를 졸업할 때마다 2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하는 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공공 유틸리티 차량에 대한 정부 프랜차이즈 신청자가 나무를 심어야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등 나무 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아르요 대통령은 태풍으로 인해 1천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태풍 피해의 주범은 무분별한 벌목 행위라며 고육지책으로 벌목 금지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필리핀 고속도로 순찰대는 은행기관의 일부 직원들이 가상의 이름을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를 통해 차량을 구입하는 팟살로 계획에 연루된 자동차 절도 신디케이트에 휘말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회수한 도난 차량 중 일부가 가짜 신원을 사용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통해 구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범행 수법은 자동차 대출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매한 후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며 구매자가 등록할 때는 이미 도난 차량으로 신고되어 구매자가 피해가 발생하는 방법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는 10월 이후로 최소 148대의 도난 차량을 회수했으며 그중 일부는 팟살로 방식을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태풍 율리시스가 마리끼나시에 18개월치의 쓰레기를 남겼습니다. 데오도로 마리끼나 시장은 지난 11일 동안 도로를 막은 잔해의 약 45%를 제거했다고 말하면서 98만 입방미터로 1년 6개월치 쓰레기를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도시의 골목길에 있는 모든 잔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태풍으로 인해 대피한 1,500가구 중 1,050가구만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닐라 국제 도서전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 박람회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도서 애호가는 웹사이트에서 책을 찾을 수 있으며 라이브 이벤트는 페이스북 페이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표시됩니다. 11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이 행사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사용자는 박람회 기간 동안 제공되는 다양한 도서에 대한 전체 액세스 권한을 얻으려면 계정을 만들거나 웹사이트에 등록해야 합니다. 지난해 개최된 행사에는 16만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팔라완의 코론 관광지는 12월 1일부터 국내 여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부는 여행자에게 섬을 방문할 때 안전 프로토콜을 준수하도록 상기시켰습니다. 페이스북에 게시된 비디오에서 코론 관광청은 이 섬이 15세에서 65세의 필리핀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필리핀 국민만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광객은 여행 전에 관광부 인증 숙박시설에 예약을 해야 하며 여행사가 준비한 여행 패키지만 허용된다고 밝히면서 비행 전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필리핀 보건부는 11월 25일 오후 4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1202명이 증가해 총 42만 2,915명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8,804명이 검사를 받아 995명이 양성 확진자로 판정되어 양성 확진율은 5.3%였습니다. 오늘 사망자는 31명이 추가되어 총 사망자는 8,215명으로 증가해 사망률은 1.94%였으며 183명이 회복되어 회복한 인원은 총 38만 6,955명으로 91.5%의 회복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지역은 다바오시 137명, 쾌존시 68명, 바탕가스 59명, 라구나 54명, 까비떼 47명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확진자 중 83.7%가 경증이며 8.2%는 무증상자로 알려져 있으며 검역시설에 있는 확진자는 27,745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실험실은 8개였습니다. 가가얀 만바 주지사는 투게가라오를 코로나 바이러스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30일 동안 수정 강화된 지역사회 검역 MECQ로 검역을 강화해 줄 것을 기관 간 태스크포스에 요청했습니다. 투게가라오는 지난 8월에 10일 동안 10월에 15일 동안 MECQ 검역으로 관리된 바 있습니다. 만바 주지사는 최근 태풍으로 인해 확진자가 증가했으며 최근 147건의 확진자 중 투게가라오에서 116건이 발생했으며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3,500명의 주민들에 대한 PCR 검사 결과가 이번 주에 통보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투게가라오에는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격리시설이 있습니다. 오늘 13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국에서 최고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다바오에서 남성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 8명이 양성 확진을 받았으며 1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재 양성 확진자와 접촉한 137명의 재소자를 상대로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교도소에 따르면 수감자들의 상태가 양호하며 저항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타민을 공급하고 있으며 여전히 수감자들이 어떻게 감염되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달러 대비 페소 환율은 1달러에 48.13페소를 기록해 최근의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8원 내린 1108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날 3.9원 내린 1108원 80전에 출발한 환율은 오후 1시 50분경 1105원 10전까지 내렸다가 낙폭을 줄이면서 개장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페소에 대한 원화는 1페소에 23.01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5시 바기오의 기온이 13.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라 트니다드는 10.5도로 내려갈 것이라고 기상청이 밝혔습니다. 박이후의 최저 기온을 기록한 것은 지난 1961년 1월 18일에 6.3도를 기록했습니다. 박이후에서 최근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7년 2월 16일에 섭씨 7.3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결되어 박이후에서의 차가운 날씨를 경험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해 봅니다. 필리핀 기상청은 팔라완, 비사야, 민다나오 지역은 동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구름으로 인해 흐린 하늘과 약간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루존 지역은 약간 낮은 기온을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메트로 마닐라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가 예상되며 일출은 6시 3분, 일몰은 5시 24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